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나 또는 이거 허은하나 그다음에 이거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 김문수하고 이준석이가 단일화 할 거다. 단일화 된다. 이걸 가지고 이거 대비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 단일화 쉽지 않거든요. 이준석이도 끝까지 안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실제 뭐 단일화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뭐 여러 그 분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이준석을 사표 방지 심리로 그 고립식에서 지지율을 아주 최소한으로 묶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자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근데요, 이재명이가 오늘 또요, 무조건 이게 김문수, 이준석은 단일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허은하도 자기가 이준석을 잘 아는데 분명히 계속 강하게 안 한다는 거는 단일화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좌파들이 지금 주장하는데 그 의도가 뭘까? 진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고 할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왜 자꾸 이재명은 김문수하고 이준석이가 계속 두 후보가 단일화 한다. 이렇게 떠들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저는요,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의도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단일화가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 이렇게 떠드는 단일화가 무섭다. 이렇게 첫째는 저는 분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화 되면 어떤 폭풍이 올지 모르니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도 마지막에 큰 변수가 있으면 두렵죠. 자기는 그냥 조용히 끝나고 싶은데 부자 몸조심. 단일화는 어차피 엄청난 폭풍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면 못하게 막아야 되죠. 못하게 막는 가장 좋은 거는 계속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게요. 이게 더 방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준석이는 난 안 한다 100%. 계속 부인하다 보면요. 이준석이도 자기 말에 자기 발등, 자기 말에 자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자성자박이라 하죠. 자성자박. 그러니까 실제 단일화 되면 엄청난 폭풍이 오니 오히려 그게 무섭기 때문에 단일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단일화 한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닌가. 첫째 의도를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뭐냐? 두 번째 의도는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 이재명의 표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표를 잠식하니까 이준석을 막는데 오히려 단일화를 계속 역공으로 막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를 계속 야금야금 잠식해 오니까 저게 이준석을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어하느냐? 바로 이준석은 내란 세력 김문수하고 단일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중도나 저 좌파 쪽에서 이준석을 김문수 후보하고 내란 세력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준석이가 잠식하는데 방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김문수 후보 거부 내란 세력하고 뿌리 똑같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아닌가. 실제 보면요. 지금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거든요. 이준석이가 김문수 후보 표를 뺏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계속 이재명 표를 야금야금하게 이재명 표를 1, 2%씩 뺏으면서 좌쪽으로 이준석이가 좌파 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에도 노무현 정신도 원래 이재명이가 독점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막 토론할 때 처음에도 노무현, 끝날 때도 노무현 이러면서 계속
좌쪽으로 파고드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그 좌쪽으로 파고들어오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이는 같다, 뿌리에 같다. 다 내란 세력이다. 이게 방어가 된다 이거죠. 그런 의도로 저는 계속 단일화한다 떠드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이준석의 좌쪽 이런 데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두 번째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자꾸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계속 이재명이 떠드느냐. 세 번째는요. 만에 하나 진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단일화 되더라도 미리 좀 김을 빼버리자. 이런 데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단일화 되더라도 파급 효과, 후폭풍을 줄이려면 미리 김 빼기 전략이죠. 미리 계속 너 내란 세력끼리 단일해봤자 효과 있겠냐. 계속 우리는 이미 다 예상했던 거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면 김 빼는 이런 데 효과가 있죠. 나중에 진짜 단일화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단일화는 쉽지 않은데 진짜 되더라도 미리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단일화 할 거다고 떠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실제요. 이재명에도 객관적으로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쉽지 않고요. 아니 이준석이가 끝까지 안 한다는데 100% 안 한다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플랜 B를 계속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정치라는 게 절대는 없지만 또 이준석이도 워낙 머리가 비상하니까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28일 전격적으로 하려고 몸값 좀 올리면서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봅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이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왜 계속 이재명 측은 무조건 김문수, 이준석이가 단일화한다고 계속 떠들고 있을까? 요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단일화가 워낙 무서우니까. 원래 무서움에게 막아야 되는데 막는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역으로 단일화 한다 떠들면요. 더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첫째 역설적인 단일화가 두렵다, 무섭다. 이게 첫째 이유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가 계속 이재명 표를 잠식하고 있다. 이거를 방어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가장 막는 좋은 방법은 이준석이를 김문수 후보하고 한쪽이 뿌리 같은 거구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가 되니까 아마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를 잠식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단일화 할 거다. 둘이는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번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큰 이유일 겁니다. 큰 이유. 이준석의 이재명 표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를 한 뿌리로 묶어버리는 이런 전략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자기들도 단일화 안 될 걸로 생각하지만 진짜 만에 하나 단일화가 됐을 때 미리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미리 물타기로 딱 해놓으면 아무래도 후폭풍 또는 파급 효과를 좀 줄이는 물타기 이런 의도로 계속 단일화 된다, 둘이는 된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실제는 어떨까? 실제는요. 실제는 단일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이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 단일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라는 게 가장 확실한 거는 누가 될지를 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하면 100% 김문수 쪽으로 어떤 방식을 써도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냐 말이야. 옛날에 정몽준하고 노무현은 누가 여론 이길지 몰랐잖아요. 서로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 되는데 100% 김문수 후보 되는데 단일화한다. 이거 쉽지 않고 첫째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제 그 단일화 해가지고 이준석 입장에서 이제 그 포기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100% 된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이게 얻어물려면 확실히 된다는 게 이걸 아직도 이준석이는 못 믿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준석하고 단일화 되든 안 되든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가 개혁신당에 만나보면 아직도 이게 내가 포기한다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 차라리 내한대로 단일화 해달라. 이준석이는. 내가 단일화하면 이게 나는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 개혁신당에 만나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는 단일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거 예상하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진짜 플랜 B는 뭐냐? 뭐냐면요. 오히려 이제 그 대담한 발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역발상, 대범한 역발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그 이준석을 완전히 그 포획가 묶어버리는 뭐냐면 이게 그 손학규가 왔잖아요. 거기 그 이낙연도 지금 전병헌 당 새누리당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 그 다음에 거기에 이낙연 있잖아요. 이낙연에게 손학규까지 거기다가 그 이재명한테 우리 그 팽당한 엄청난 게 비명 행사 많은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랜드 텐트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요. 이준석이는 그 안에 조그만 섬처럼 이게 고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지지가 잘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대범하게 그 이준석보다 더 진보 좌파들까지 포용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큰 그랜드 텐트를 김문수 후보가 치면요. 거기 이준석이는 조그마한 섬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이준석이가 지금 이게 여론조사는 뭐 9%, 8%, 많으면 10% 이래 노는데요. 실제 투표장 가면요. 저는 한 3, 4% 놓을 걸로 봐요. 실제 투표장 가면. 왜냐하면 이게 여론이야 뭐 대답하기가 좋지. 나 양당 다 싫으니까 그냥 제3당 찍겠다. 뭐 이게 말하기는 좋죠. 근데요. 실제 찍으려면 그게 심리학적으로 잘 안 돼요. 실제 딱 투표하러 가면요. 제일 미운 놈부터 생각나거든요. 저도 이게 투표해보면 알잖아. 제일 미운 놈이 누구야? 이재명이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막아야 되는데, 야, 이준석이 찍어주면 이게 이재명이가 더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가 이게 후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이준석이 찍으러 왔는데 이게 이재명 찍는 거야. 맞잖아요. 이재명 찍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손이 안 간다 말이야. 그래도 이게 이재명하고 지금 오차범위 근접하고 있네? 김문수가?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김문수 찍어줘야 됐다. 이재명이 막아야 되니까. 이준석이 뭐 다음에 하든 말든 또 다음 되면 마음 바뀌겠지만 이렇게 심리가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실제 투표해보면요. 한 3, 4% 많아봤자 5%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범하게 그 발상을 바꿔가지고 이준석이 단일화 매달림보다 이준석을 더 훨씬 뛰어넘어서 이 그랜드 텐트로 화끈하게 반 이재명 큰 게 텐트를 한번 치면요. 거기에 이준석도 끌려 들어오는 이런 그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게 고사식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준석의 지금까지 이준석의 제가 공격을 별로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준석도 공개할 게 많아요. 이제는 이게 진짜 단일화가 안 되면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준석도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지지율을 주저앉히 됩니다. 사표 방지 심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 3자 구도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은 왜 자꾸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이게 단일화 될 거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의도가 있다. 오히려 단일화를 막기 위한 의도. 그 다음에 이준석의 좌파 쪽의 진군을 막기 위한 의도. 그 다음에 진짜 만에 하나 되더라도 미리 물타는 의도. 이런 이제 의도로 떠들고 있는 거지. 이재명의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고 진짜 단일화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면 이게 이준석하고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오히려 더 이준석보다 단일화보다 더 큰 텐트를 치야 된다. 더 좌쪽으로.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는 고립된 섬처럼 결국에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 투표장 감액의 이준석 지지 중에 거의 한 반은 김문수로 옵니다.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캠페인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찍는 거다.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아도 뭐 젊은 애들 중에 몇 명 있는데 항상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찍는 거다. 결국 도와주는 건 이재명만 좋다. 이준석 찍으면. 그런데 가장 우리 사회에 위험한 괴물, 사탄, 악마,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찍는 거니까 결국에 막을 수 있는 거는 여론을 봐라. 김문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문수다. 이런 그 캠페인으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찍는 거다. 이 캠페인으로 이준석 표를 김문수 쪽으로 가져오는 이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막 계속 스토커처럼 매달리 봤자 몸값 몰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무시해도 돼요. 실제요. 투표장에 가면 그렇게 지지가 안 오니까 지금 여론상으로 응답은 뭐 말하기 좋지요. 나 양쪽 다 당 싫어하니까 말하기 좋아도 실제 투표 심리학적으로 가면 이준석 표는 얼마 안 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준석 고사 이런 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